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한 달여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길고 길었던 문재인 정권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지난 5년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진보 보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게나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진보 지식인들조차도 문재인 정권에는 치를 떨고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지난 진보 정권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모든 것들을 적폐로 몰면서 도덕적 우월감 속에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퇴임을 코앞에 앞둔 지금 시점에 어떤 식으로 끝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았던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치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당시엔 언론사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강큰 박근혜 옷 사치에만 국민 열세 7억 원 내질렀다. 언론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장인 박지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놨었죠. 박근혜 진짜로 추잡한 대통령입니다. 정신 박힌 대통령입니까? 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은 정말로 치졸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DJ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DJ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호웅 씨가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천만 원 가까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었죠. 글자 그대로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은 관행적 부정행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정권이 다 문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관행에다가 사치라고 하는 특히 여성 대통령에게 옷을 사는데 사치를 부렸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걸 제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김정순 여사의 옷값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순 여사의 개인 일정이 됐거나 공식적인 일정이 됐거나 지금까지 김정순 여사가 굉장히 다양한 옷을 입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비싼 옷을 입은 거 아니냐 그리고 명품 옷을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정권도 아니고 그렇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에 대해 가지고 문제 삼았던 문재인 정권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작에 김정순 여사의 옷값에 대해 가지고 깨끗하게 공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게 되죠. 2018년도였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근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국익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생활이었는데요. 김정순 여사의 옷값을 공개한다라는 게 국익에 훼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김정순 여사의 사생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옷이고 아니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지만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옷값인데 왜 도대체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게 국격의 훼손이 안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서만 국격의 훼손이 되는 것일까요? 똑같이 옷값을 공개하는 것인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사생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김정순 여사한테는 사생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로남불 이거 말고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내세웠던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가지고 법률이 허용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정보 공개를 하라
하라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놀랍게도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앞으로도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는 문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문서는 최소 15년 동안 대통령 본인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청와대가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생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생활 문건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은 대통령 기록관에서 15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라 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청와대 내부에는 그런 문서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웃긴 얘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써가지고 옷값을 절대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옷값을 공개하고 옷값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2017년도 즉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죠. 보시면은요 당시 청와대가 김정순 여사가 10여 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는다라고 하면서 행사에서 입었던 옷이 얼마인지 얼마나 입었는지 어떻게 구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훈어머니 초청 오찬에서 입었던 옷은 10여 년 동안 입었던 옷이고 한미 정상회담 당시 입었던 한복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옷감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상 행사에 대해서는 김정순 여사가 직접 옷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밝혔었고 공식 행사의 경우에는 전부 예산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청와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행사에서 입었던 적이 있는 흰색 정장은 홈쇼핑을 보고 10만 원에 구매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부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값싼 옷이다. 이렇게나 김윤순 여사가 검소한 사람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정말로 2017년도에 청와대가 얘기했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김정순 여사가 그렇게나 검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옷값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검소한 이미지의 김정순 여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처음에는 검소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치를 부렸고 그렇기 때문에 옷값을 공개할 수 없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요즘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시킨다 확정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적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의 모습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위한 사적인 공간이었다. 제가 보기엔 청와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문다희 씨가 해외로 이주했다. 그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지난 1년여 정도의 시간 동안 문다희 씨가 어디서 거주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청와대 관저에서 1년여 정도의 시간 동안 거주했습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의 가족이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떤 식으로 비판했을까요? 적어도 현재 시점에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상심을 갖고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가족들을 위한 공간, 그게 바로 현재 정권이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이런 식의 적폐를 또다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청와대를 해체시키고 열린 공간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그런 식의 적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